대표가 카메라 앞에 섰어요. 장동혁 대표가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 비상계엄은 벌써 재작년입니다. 1년도 넘어갔어요. 2024년 12월 3일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그 비상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큰 혼란과 불편이 초래가 됐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큰 상처를 입혔다. 저는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 비상계엄의 결과로 우리나라는요,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 벌써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만 보이나요? 제 눈에만 보입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에 어떠한 과오를 남겼는가? 그거는 지금부터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하였는가? 그거는 지금부터 우리가 그냥 두고두고 아마 겪어야 될 일들이 그 재작년 12월 3일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단초가 된 거 아닌가?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장동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순히 국민들한테 혼란과 불편을 줬다. 이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장동혁 대표도 국민들한테 큰 혼란과 불편을 줘서 그래서 죄송하다. 여당으로서 역할을 못한 책임이 크다. 그래서 여당의 국회의원이고 그때 사무총장이었나요? 그때 대표는 한동훈 대표였죠.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한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다짐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 맨날 나오는 이야기, 정치인들이 늘 하는 이야기, 국민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 그 다음에 지나간 과거는 사법부와 역사의 평가 대상으로 남겨놓고 나는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가지고 미래로 나아가겠다.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국민의힘은 마음을 열고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 그런데 아무하고나 다 힘을 모으진 않겠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한동훈은 빼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을 열고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대로 할지 말과 행동이 또 표리 부동할지 그건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그러면서 가시적인 것으로 당의 당명을 개정하겠다. 어떻게 개정할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당명으로서는 조금 희한한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 짐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고 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힘도 없으면서 무슨 국민의 힘이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가 이제 5개월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 반드시 이기겠다. 이기는 선거하겠다. 그러면서 지역과 대상에 따라 당심 반영 비율을 조정하겠다. 이건 무슨 말이지? 그러면 룰을 갖다가 조금 지역과 대상에 따라서 룰을 바꾸겠다는 이야기인가? 서울은 당심 그다음에 일반 민심 7대 3으로 하고 어디야 호남 지방 같은 경우에는 당심 민심 5대 5로 하고 TK 지방은 당심 민심 7대 3으로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건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룰을 바꿀 수 있다 그런 뉘앙스로 딱 들려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국민의힘을 청년 중심의 정당으로 그 다음에 전문가 중심의 네트워크 정당으로. 그런데 저는 이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의힘에 전문가가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전문가가 우글우글하더만. 그런데 무슨 전문가 중심의 네트워크 정당을 하지? 오히려 국민의힘은요. 더 대중정당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전문가 중심의 네트워크 정당을 만들겠다. 어쨌든 근데 제 눈에는 국민의힘에는 잘난 사람들이 우글우글하게 많지 않습니까? 변호사 그것도 그냥 보통 변호사야. 잘 나가는 그냥 판사 검사 출신 김현장 출신도 있나? 어쨌든 저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법조인 출신들이 우글우글하고 의사 출신들도 꽤 많이 있고 잘 나가는 행정부의 행시 출신들 그런 사람들 우글우글하고 어쨌든 잘난 사람들이 되게 많은 전문가 중심의
그 정당인데 뭐 그런데 뭐 또 뭐 더 강화시키겠다는 건가? 뭐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뭐 국민 공감 연대를 하겠다.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또 막 이야기를 했는데 뭐 쓴소리 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이제 쓴소리 위원회 같은 게 만들어는 지겠죠. 그 다음에 그 쓴소리 위원회가 쓴소리를 갖다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쓴소리를 했을 때 그 쓴소리가 먹힐 것인가? 그거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게 기억나냐면 원희룡 전 장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국민의힘에 레드팀 되겠다고 그랬잖아요. 레드팀이 작동을 했습니까? 레드팀이 작동을 했으면 비상계엄이 됐겠습니까? 레드팀이 제대로 국민의힘에서 작동이 됐었으면 그럼 국민의힘이 진짜로 3년도 못하고 정권을 내줬겠는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원래는 어제 기자회견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지 않았었고요. 원래 예정된 시간은 언제였느냐? 오늘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사람들 이야기가 장동혁이 오늘 이야기 오늘 1월 8일 날 뭐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뭐 그랬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가 기자회견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던 거는 명시적으로 노골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인연을 끊는다라고 장동혁 대표가 명시적으로 이야기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윤석열 절연 이야기를 할까? 윤어게인을 갖다가 윤노게인으로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쭉 했던 것 같은데 끝날 때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한다는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전 취지를 봤을 때 장동혁 대표의 전 이야기를 다 종합해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겠다는 뜻이다. 이제는 각자 갈 길을 가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뭐 이야기하던데 어쨌든 명시적으로 윤 대통령과 절연한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어저께.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어제 뭐 어쨌든 사과한다. 뭐 옛날에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누구 장례식장 가가지고 뭐 어쨌든 뭐 명복을 빕니다. 뭐 이런 이야기 기억이 나는데 장동혁 대표는 뭐 그 정도는 아니겠죠. 뭐 어쨌든 뭐 사과는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정도는 아니겠지. 조금 더 진지하겠지. 근데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어제 이제 사과를 하니까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반발을 합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찐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반발을 하던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전한길 강사. 전한길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계엄을 사과해? 장동혁이가 계엄을 사과한다고? 이거는 완전히 아마추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아마추어라고 하느냐? 장동혁 대표가 어제 정도 수위로 사과한 것조차도 아마추어적이다라고 전한길이 이야기하는데 그 근거는 뭐냐면 타이밍이 아니라 이거예요. 타이밍이. 그 전한길 그래서 이게 뭔 소리인가 봤더니 전한길 강사 입장에서는요. 이제 조금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나올 텐데 1심 판결에서 장동혁이 저런 식으로 사과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윤 대통령님 무죄 선고가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우리 윤 대통령님 나는 무죄라고 확신을 갖다가 하고 확신이라기보다 무죄가 나와야 된다라고 당위적으로 윤석열은 무죄가 나와야 된다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사과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무죄 선고가 안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돼요. 왜 말도 안 되냐면 장동혁 대표가 아니라 장동혁 대표 할아버지가 끝까지 윤석열은 무죄다. 나는 사과 안 한다. 뭐 잘못했느냐. 이렇게 백날 해봤자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봐야죠. 어쨌든 전한길 씨는 굉장히 지금 긴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신경이 날카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판결 선고가 지금 촉박해 있으니까 그러면서 무죄가 나와야 해.
뭐 이런 거. 그럼 뭐랑 똑같냐면요. 제가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뭐죠? 뭐 무슨 영상을 봤다 보니까 공부는 하기 싫고 마음은 불안하고 하니까 책 펼쳐놓고 책을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에 딱 그다음 한 장 넘겨. 그리고 난 다음에 딱 이렇게 해서 또 한 장 이렇게 딱. 그러면 마치 책의 내용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 같이 그러면서 나는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야만 해. 서울대 의대에 나한테 오라. 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다른가. 어쨌든 그러면서 전한길이 장동혁을 비판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장동혁은 귀가 얇다. 귀가 얇고 그래서 원칙을 버렸다. 그러면서 나는 전한길 씨가 장동혁을 지지해서 장동혁이 김문수를 꺾고 당대표가 됐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센세이셔널하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장동혁을 지지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부터는 장동혁을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전한길이 이야기한 건 아니더라고요. 조건부 지지를 갖다가 한대요.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는 난 장동혁을 아무 무조건적으로 지지하진 않겠어. 조건이 붙어. 그 조건이 무엇이냐? 첫 번째, 부정선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하라. 장동혁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라.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아직도 그대는 내 지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혀라. 세 번째는 한동훈은 제명해버려라.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조건을 달고 나는 장동혁을 지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전한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조용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런가?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고성국 박사가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동혁을 실질적으로 당대표로 만들어준 그 실질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전한길은 눈에 보였어요. 막 그냥 꽥꽥거리면서 꽥꽥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막 목청을 갖다가 높이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별로 기억은 안 나는데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막 그랬는데 보이지 않게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팍팍 실어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130만 유튜버 그 고성국 박사. 고성국 TV의 오너 고성국 박사가 그 장동혁 대표를 지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그 진짜 예상을 뒤엎고 극적인 역전승을 해가지고 국민의힘의 제1야당의 대표가 딱 됐는데 그런데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 대충 봤었는데 지금까지도 어제 장동혁 대표의 그 사과에 대해서 고성국 박사가 어떠한 입장을 내놓은 거는 없는 것 같은 게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 어제 그 장동혁 대표가 그 사과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저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성국 박사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다고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더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뭐 저도 국민의힘 당원 아닙니다. 저는 어떤 정당에 가입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고성국 박사도 어떤 정당에 가입했던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래서 저는 의외였는데, 뭐 국민의힘에 옛날부터 뭐 가입하고 있지 않았었나? 아니면 뭐 탈당을 했어도 한두 번이라도 가입하지 않았었나? 정치에 되게 관심이 있었던 분이었는데, 그런데 가입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고성국 그 박사의 60 넘는 그 일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정당에 가입한 게 국민의힘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가뜩이나 처음으로 내가 국민의힘에 그 입당을 했는데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잘했으면 잘했다. 아니 이건 아니다. 한 전한길처럼 귀가 얇다. 뭐 원칙이 없다. 뭐 그다음에 아마추어다. 뭐 이런 식이라도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아직까지도 그 고성국 박사는 뭐 특별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다. 저는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상한 듯한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입당하고 오늘 사과하고 물론 주체는 다릅니다. 어제 고 박사 입당, 오늘 장 대표 사과. 뭐 이 둘 사이에 어떠한 무슨 모종의 인과관계가 있는 건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당원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